자, 이야기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아니죠, 며칠 전까지 교실에서 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네요. 그죠? 네, 오늘은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인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요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한 번에 쭉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경우의 수에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서울로 가는 길,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기차를 타는 방법 이렇게 있을 때, 가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편과 기차 편의 개수를 더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그게 이제 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덧셈 정리의 상황은 또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됩니다. 또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차 또는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등한 상황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일 때는 이 경우와 이 경우의 모든 경우를 우리가 합해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됐듯이 확률도 이게 일어날 확률과 이게 일어날 확률이 대등한 상황이라면 두 확률을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설명했었지만 교집합이 생기면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반 사건의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면 됐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일단 떠올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무엇일까? 자, 방송 동아리 학생 10명이 우리 직업 체험을 하나씩 신청하는데, 자, 아나운서 체험 3명, PD 5명, 성우 2명 이렇게 했답니다. 그죠? 하나씩만 선택했네요. 중복 없이. 그때 뽑힌 학생이 아나운서 체험을 신청했을 확률, 자, 수학적 확률 배웠죠? 전체에서 그 사건에 해당하는 인원. 그쵸? 그러면 이거는 답은 뭐겠다? 10분의 3이 되겠죠? 뽑힌 학생이 PD 또는 성우 체험을 신청했을 확률. PD는 10분의 5, 성우는 10분의 2. 또는이다, 맞죠? 또는? 그쵸? 그러면, 또는이니까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7이 되겠죠? 그쵸? 네. 10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성우와 PD를 동시에 우리가 체험을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확률을 구하라 할 때도 그 경우의 수를 더했던 것처럼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자, 그 확률이 집합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또는하고 관계되는 집합은 합집합이다. 그죠? 합집합. 그럼 합집합에 대한 집합의 법칙이 있었죠.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겁니다.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근데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양변에. 0이 아니니까, 지금 NS는 0이 아니니까 나눠줘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눠주고 봤더니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여기 적힌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의 정의랑 똑같더라는 거죠. PA는 NS분의 NA 기억나죠? 그쵸? 근데 NS분의 NA 합집합 B. 그럼 이거는 A 합집합 B의 확률. 이거는 A의 확률. 이거는 B의 확률. 이거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는 거죠. 즉, 위에서 봤던 이 식이 표본 공간을 나눠줌으로 해서 바로 이 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우리가 외워야 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반 사건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 확률도 당연히 0이겠죠.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정리하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정리하면 어떤 표본 공간의 두 부분 집합
해당하는 사건 A, B에 대해서 합집합 B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고 혹시나 교집합이 있으면 빼라. 근데 당연히 교집합이 없는 것, 즉 배반 사건일 때는 안 빼도 된다. 그렇죠? 확률이 0이니까. 간단한 거다 맞죠?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법칙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법칙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걸 그냥 덧셈 정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적힌 40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뽑을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에 보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다. 그죠? 자, 일단은 1부터 40까지 안에 있는 3의 배수의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냥 나누면 되죠. 3, 1은 3, 3, 3은 9. 1이 남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몇 개? 13개가 있습니다. 13개. 4의 배수는 4 나누니까 나눠 떨어지죠. 총 몇 개?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기호로 나타내 봅시다. 자, A라는 사건을 3의 배수라고 해봅시다. B라는 사건은 4의 배수라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럼 지금 전체는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집합으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1부터 40까지니까 40. A는 3의 배수 13. B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부터 중복이 들어가죠. 맞죠? 3, 4의 최소 공배수 얼마? 12의 배수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의 배수. 12의 배수는 뭐 굳이 안 나눠봐도 40 안쪽에 12, 24, 36 총 몇 개? 3개가 있죠. 3개. 그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A 교집합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1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확률은 앞에서 배운 대로 또는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합집합에 대한 확률인데 이 확률은 A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고 교집합 B를 빼면 된다. 맞죠? 미안해요. 좀 끝이네요.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확률은 어떻게 한다고? NS분의 NA NS분의 NB 처음이니까 다 적어주는 겁니다. NA 교집합 B였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거를 토대로 우리가 쓰면 40분의 13, 40분의 10에다가 40분의 3을 빼니까 40분의 20이 돼서 딱 절반이 나온다. 그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집합적으로 책에 보면 아마 그 원소로 개수를 세는 문제도 있거든요. 원소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쵸? 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카드에 적힌 수가 10 이하이거나 35 이상일 확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라는 사건을 10 이하. 간단하게. B라는 사건을 35 이상이라고 해보죠. 맞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1부터 해서 10까지, 요거는 35, 36 해서 40까지잖아요. 지금 왜냐면 S라는 공간 자체가 1부터 40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1, 2, 3, 40. A는 뭐 1, 2, 3, 10. B는 35, 36, 40. 그쵸?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또는 이거나 또는 둘 다 이제 합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는 40 변함이 없고요. A는 10개, B는
35부터 하면 6개가 됩니다. 6개.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교집합을 알아보면 겹치는 게 전혀 없죠? 잘못 썼네요. 자, A 교집합 B를 하면 공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이제 그냥 안 쓰고 쓸게요. 전체분의 A에 해당하는 거, 전체분의 B에 해당하는 거. 근데 교집합은 없다. 마이너스 0 안 해도 되죠. 그쵸? 그래서 40분의 16 4로 나누면 10분의 8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쵸? 8로 나누면 5분의 2. 그쵸? 네. 8로 약분해서 5분의 2. 자, 덧셈 정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개의 대등한 조건을 더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근데 겹쳐지는 게 있으면 빼야 된다. 라는 거죠. 그쵸? 지금은 안 빼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보면 전체 인원은 없고요. 대놓고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는 100분의 무엇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있죠. 맞죠? 60%란 말은 전체의 60%란 말은 100분의 60, 이거는 100분의 80, 100분의 50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자체를 확률로 바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 흰떡 4개, 초록떡 5개가 있다.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 떡 2개가 서로 같은 색일 확률을 흰 아니면 초다 맞죠? 흰 초초.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빨간 공, 파란 공 뺐던 문제 있죠? 확률의 기본 문제 풀 때, 예, 그 문제를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그 문제가 40쪽에 있었어요. 네. 페이지 40쪽에 있는 문제를 참고해서 여러분 2번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여사건의 경우의 수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아닌 거죠, 맞죠?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은 그 사건이 아닌 것의 확률이겠다, 그쵸?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좀 풀어보면 다음 표는 어떤 시민안전체험관에서 30명의 예약자를 대상으로 가상체험 프로그램 예약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자, 이렇게 겹쳐지는 거 없이 총 30명이 각각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한 명을 뽑아서 아래 물음에 답했다. 뽑힌 사람이 화재 대피 프로그램을 예약했다. 그럼 화재 대피는 7명이니까 총 30명 중에 7명. 끝났죠, 그쵸? 화재 대피 프로그램을 안 한 사람을 구해야 했죠.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전체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를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30분의 23 이렇게. 그쵸? 그런데 안 했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전체에서 반대로 빼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에다가 그 경우를 뺐죠. 맞나요? 이거는 이제 확률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확률.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겠다? 전체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30분의 30은 1이니까. 즉 전체가 일어날 확률은 1이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30이지만 확률은 1. 1에다가 화재 대피 프로그램을 예약한 30분의 7을 뺐더니 30분의 23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구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정방향으로 구하는 게 훨씬 빨리 계산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체에다가 빼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사건의 확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호로서 알아보면 자, 교과서 이제 밑에 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또는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반 사건으로. 그쵸? 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니까 합집합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두 개의 사건을 합치면 전체가 되더라. 그죠? 전체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1로 바꾸고,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넘겼다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A의 여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했다? 그 집합에서는 전체, 그쵸? 에다가 A를 뺐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 U 집합이 S 집합이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공식에다가 또 뭐 어떻게 NS를 나누자라는 거죠. 그러면 NS분의 NA 여집합, NS분의 NS, NS분의 NA. 그죠? 그래서 요 놈은 A 여집합의 확률, 요 놈 1이 되고, 요 놈은 A에 대한 확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앞에서 배운 덧셈 정리로 증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었죠. 맞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으로 우리 유도할 수도 있다. 결론! 여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1에다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라는 걸 사실은 외우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든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2번입니다.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처럼 정육각형의 꼭지점 위에 6개 점이 있대요. 뭐 대충 저도 따라서 한번 찍어보면 뭐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래요. 그리고 연결하면 이게 1이라는 거죠. 1이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연결했을 때 1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큰 확률. 자, 기본적으로 이 6개의 점을 6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하자는 거죠. 6개 중에 2개만 택하면 3분을 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몇 개? 15개가 됩니다. 15개. 근데 이 15개 중에서 이렇게 겉을 연결하는 몇 개? 6개만 길이가 1이죠. 그러면 거꾸로 1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1일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길이가 1인 경우를 우리가 사건 A라고 하자는 거죠. 사건 A. 그러면 A에 대한 확률은 전체 15개 중에서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 5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1인 경우가 제일 작은 경우란 말이에요. 1이 아닌 경우를 1보다 클 확률이라는 것은 1이 아닌 경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클 확률은 우리가 A 여집합으로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6개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개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쵸?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여덟, 또 어디 안 껐지? 3개씩 꺼야 되는데, 여기, 9. 그쵸?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잘 세면 9개를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가에 둘리고 있는 6개를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쵸? 그놈을 이용해서 반대 사건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서는 정말 유용한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또 숙제를 내줄 건데요. 자, 문제 3번. 고등학생 2명을 A 고등학교 학생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A 고등학교 학생이 적어도 1명이 3명 중에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적어도 1명이란 말은 1명 이상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사건, 지금 A 고등학교를 썼으니까 사건 X를 A 고등학교 0명일 확률을 확률을 구합니다. 0명일 확률. A 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다. 빵명일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1에다가 그 확률을 빼면 1명이든 2명이든 다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려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예, 그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한번 둘 다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트래블이라는 이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블럭이 있는데, 6개의 블럭이 있는데, R하고 A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웃하지 않으려면 R하고 A를 띄워놓고 사이에 뭔가 넣어야 되는데, 사이에 1개 있다, 2개 있다, 3개 있다,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자주 했던 거 있잖아요. 둘이 붙어 있을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무조건 둘이 붙어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전체 1에다가 그 확률을 빼면 된다는 거죠. 자,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문제 3번, 4번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수학 영양 기르기는 수학 영양 기르기는 여러분 이거 한번 여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생일이 같을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예. 세 명이 생일이 6월이래요. 6월. 이 3명이 같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다를 확률을 먼저 구해서 빼면 같을 확률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조금 뭐 복잡한 얘기인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의외로 확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있는 집단에서 생일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한 놈씩은 꼭 있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으로 해보면 실제로 그 확률을 여러분 한번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강의가 없고요. 1시간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에 이 기본 문제와 도전 문제를 푸는 걸로 대신 할 거고요. 중단원 학습 점검 4번까지를 여러분 6월 9일 즉 시험 치기 전이죠, 맞죠? 6월 9일까지 앞에 내드린 네 문제랑 요까지. 그 다음에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혹시 숙제했던 것 못 제출했던 사람도 6월 9일까지 그 숙제들도 제출해주면 제가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보시면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유용하게 여러분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하고 여러분 중단원 대단원 하고 맞다, 제가 공지는 해놨는데요. 제일 뒤에 있는 수학이 김책 있죠, 맞죠? 수학이 김책의 경우의 수 부분은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24문제 참고하셔야 되고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확률 부분도 11번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12번부터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여기서부터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입니다. 알겠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범위니까 꼭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시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이팅!